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네, 오늘 제가 콜드콜 이제 33콜 중에서 총 3콜 오케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케이라고 하면 이제 재통화하는 거 2콜, 그리고 1콜은 다음 주 중에 이제 만나기로, 홍보관에 이제 방문하시기로 이제 하셨습니다. 그 2콜은 오늘 첫 통화였고요. 1콜은 기존에 계속 거절 안 받고 관리했던 고객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늘도 우연한 계기로 이분도 우연히 이렇게 받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잊을만 하면 제가 또 다시 전화하면 그때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의 이름을 이제 기억을 하시는, 왜냐면 아침마다 제가 헤드라인을 보내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제 고객님들과, 한 통화 한 통화, 제가 어떤 말을 던졌을 때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느끼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느꼈을 때 또 다른 멘트를 해보면, 또 다른 경험을 해보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시간 속에 답이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피파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알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어떤 게 있냐면 해킹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도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키워드적인 거로 시스템, 그다음에 컨설팅, 교육직, 이런 부분들. 우리는 모두 다 서비스직이라고 하셨어요. 육아하는 것도, 다단계 판매하는 것도, 보험 판매하는 것도, 부동산 판매하는 것도 모두 다 서비스직이다. 그래서 서비스직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희생, 헌신, 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서비스직은 교육이다. 서비스직은 컨설팅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딱 와닿으세요?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생각 드세요? 와닿게 되게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뻔한 내용이 아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대표님과 함께 듣는 수업은 뻔하지 않게 전달을 해주셔요. 근데 또 내용을 들으면 되게 심플하고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또 풀어주시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대표님이 계속, 그러니까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 아니라 지루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듣는데 이게 어제 지루함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행복의 반대가 지루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론, 하도 이제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 기억으론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들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함, 그러면 지루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고 집중을 할 때 행복한 거다 인 거로 저는 해석이 됐고, 사람들이 따분하거나 지루하거나 삶에 뭔가
뭔가 변화나 이런 성장이 없을 때 되게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아이 키우고 있는 와중에 그냥 똑같은 일상이라 되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고 저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사람 같았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아이가 성장해가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밥을 해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알겠지만 뭐라 그럴까 좀 지루하다? 이게 뭔가 새롭다라는 걸 모르고가 아니라 있었을 텐데 그 중간중간 관점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건데 감사한 건지 모르고 되게 힘든 부분만을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함의 반대가 지루함이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사람은 지루한 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뻔한 내용 들으면, 저거 아는 건데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요. 뭐든, 어디서든. 친구랑 얘기하다가도 얘가 뭔가 새로운 키워드나 새로운 걸 말하다가 딱 들어봤는데 본인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나 알아. 하면서 말을 딱 잘라버리죠. 그것처럼, 사람은 지루함을 싫어합니다. 지루함을 싫어해요.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 그러니까 대표님을 안 거 보자 이제 만으로 8개월 차예요. 근데 가족들, 측근들이 대표님은 항상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뭔가 푸시하실지 모르고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 말인즉슨 늘 긴장과 충격과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이분에 대한 신뢰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결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기다리다 보면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있다고도 하시고, 근데 저도 대표님을 여태까지 만 8개월 동안 경험해 본 결과, 대표님은 정말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뭔가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부분들을 되게 날마다 새로워요. 어떻게 날마다 새로울 수가 있지 할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나, 누가 앞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그리고 보면 되게 또 고전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사실 고전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계속 들었던 말씀처럼 들리게끔 되는 또한 그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점점 지루하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지루한 거 뻔한 거 그를 좋아하지 않아요. 전 그게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그게 사람이구나, 그게 시스템이구나, 라는 말씀을 그게 좀 조금 느낌적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모두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나 방법이나 행동이나 성격이나 얼굴은 다를지라도 사람이라는 자체는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누군가가 있어야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보호함으로 커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의 희생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서비스를 받고 또다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요. 부모가 돼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그래, 사람은 다 똑같다. 시스템은 다 똑같다.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일하고 돈 벌고, 뭐 영화 보고, 뭔가, 어, 이거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다 사람이라는 건 큰 틀 안에서는 또 동일하다. 동일한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이게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개개인에게도, 정치인에게도, 비즈니스적으로도 적용 가능하고, 대통령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사람이라면 다 가능하다. 그게 그 선택과 책임, 그 어제 책이 스킨 인 더 게임이었잖아요. 선택과 책임이 불균형을 가져올 미래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게 근데 지금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걸 적고, 이 스킨 인 더 게임의 책의 방향성이 선택과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경고를 목적으로 쓴 책인데, 이거에 대한 게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 정말 좀 좌파의 성향이었고, 늘 긍정을 원하고, 긍정을 상상할 때 기분이 좋아졌고, 긍정을 말할 때 행복했고, 긍정을 말할 때 제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긍정만을, 좀 원했던 성향이었던 거죠, 제가. 지금도 그 기질이 있어요. 나쁜 얘기 이야기하면 딱 순간 얼굴 찌푸러지고 싫고 막 그게 상상이 돼버려서 웬만하면 그런 걸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상승 국면만을 바라봤고 상승 국면만을 원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상승 국면만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뭐가 이거다 싶으면 예를 들어 나 이 교육을 지금 받을 거야. 난 돈 벌어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들려오는 메시지는 피드백은 야 너는 왜 잘 되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저에게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피드백이 그거였어요. 아니 난 그것만이 아니라 잘 되는 걸 붙잡고 가려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었으나 그게 전달이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힘들면, 제가 그때 그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행동들을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제가 알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 국면, 좋은 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 안 좋은 것도, 재수없는 것도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양면성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보단, 어떤 게 있냐면, 흑과 백.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이거나. 그래서 뭐가 맞지? 이렇게 혼돈이 됐었던. 그게 저에게서는 제가 늘 듣기엔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해킹을 한 순간, 내가 지금 못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 상황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건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이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인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거가, 중요한 거.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다면 대표님은 저희 제자들을 공급자로 만드시는 거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경험해서 그걸 느끼고, 기술 격차라는 건 이런 데에서 낳는 거다. 누구와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이 내가 기술 격차가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누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대표님이랑 함께 하면서 진짜 누가 지금 이제 저희 현장에도 계약이 꾸준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은 이러다가 막 나 계약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제가 집중해야 될 거는 콜드콜이고,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만나게 하고, 어떻게 방문을 시키고, 어떻게 다시 통화를 해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통화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연락 안 한 분, 좀 멈췄던 분, 다시 연락했던 분을 잡은 거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고객이 그냥 관심 없다고 끊는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 끊는 상태에서, 오늘은 여러 가지 고객이 좀 질문들이 나왔고, 그래, 와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계속 꼬리 물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 와중에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에 만나는 걸로. 그래서 날짜를 처음엔 수요일로 딱 일정을 잡아서 끝까지 놓지 않고 잡았다는 거가 정말 좋아서, 이런 부분이 기술 격차다. 이걸 계속해가고 고객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거절하는지를 알고, 그러면 고객의 그 거절을 어떻게 내가 싸워서, 어떻게 대화해서, 어떻게 소통해서 이거를 고객을 내가 클로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격차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진짜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대표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번 달에 얼마 벌었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수적인 계산이 좀 차고가 한 100, 200은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익은 오늘 한번 따져보니까 한 2,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400만 원을 벌은 게 이 세상에 몇 프로가 되겠냐, 월. 근데 진짜 그런 부분조차도 생각을 못 했었고, 거기서도 띵했었는데, 한 3%가 될까 말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놀랐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 피파리 이 공간에서는 몇 프로냐? 그것도 생각 없이 또 뭐 3%, 뭐 10%? 근데 저희 공간에서는 50% 이상이라고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공간에 들어있는 게, 내가 이 공간에 온 이유가, 내가 이 공간에 왔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월 3%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그것도 되게 단시간에. 근데 그 이유와 그 방법과 비법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어떤 교육을 투자를 하거나 어떤 교육을 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먼저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그래서 대표님 교육을 듣고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저 또한 질문을 했고,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나 자신한테 자신이 없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오로지 긍정이니까,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랑 해도 안 돼, 저 사람이랑도 해도 안 돼. 이제 그 사람은 못 믿었는데 나중에 계속 해보니까 저를 못 믿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제가 자신이 없어졌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 통해서 결과는 나오는데 저는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말인즉슨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결과인 거를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뭔가 교육에 투자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하지 못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한테 메타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또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등등의 사유. 어, 정말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제가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변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를 저는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만이 아닌, 우연이 아닌, 뭐 이번 달만이 아닌, 대표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결과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가 있어요. 저는 돈 쓰는 것부터도 많은 변화가 있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진짜, 그 소득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방 안에서, 그 표현인데, 방구석에서 뭐, 1억 벌기, 뭐, 월 1억인지,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막, 조사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생활공부 나왔지만 저는 숫자 개념이 계산하는 건 좋지만 또 기억력이 뭐 이런 것들을 또 신경을 많이 못 써서 자꾸 수치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음, 그분들이 그 50% 이상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생각 못 했다가, 오늘 제가 오면서 확 깨달아진 거예요. 이 안에서 막 그 따뜻한 이게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 먹었을 때 물에서 그 물이 막 이렇게 안에서 퍼지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온 거고 이렇게 깨달아진 거죠, 제가. 아, 내가 지금 이런 결과가 있는 부분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쉽게 얻은 건 거저 한마디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고, 푸시하는 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함께 있는 분이 그냥 고개만 돌면 다 힘들어, 어려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함께 해가면서, 함께 남을 도우면서, 그리고 본인 이제 시간 관리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제가 진짜 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제가 있는 거를 오늘 더 느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은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영상을 남겨보겠습니다. 진짜 되게 좋거든요. 대표님 이 피파 수업 들을 때, 왜냐면 제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냥 우선적으로 풀어주셨으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그 풀어주신 분의 능력으로 제가 이해되게끔 된 거니까 그 부분이 감사하고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정말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어, 여기에서 이제 저는 저의 저의 지식이 탄로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려고, 들었던 거 더 하나 끄집어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3분에 동안 제가 주저리 웅얼웅얼 거렸네요. 아무튼, 이런 행동들을 왜 하고 있을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계속 올리지? 왜 계속 뭔가를 말하지? 왜 피파 수업을 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뭘 올리지? 그리고 왜 하루 이렇게 또 정리하지? 왜 뭐 또 셀프 피드백을 하지? 그리고 뭘 이렇게 얻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아까 전에 시스템 해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저는 지금 시스템 해킹을 당했고, 지금도 해가고 있고, 더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는 사실 평생 사람은 시스템 해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기질과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그 해킹이 됐고, 제가 경험했고, 이제 어느 순간, 대표님한테 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 저도 좀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저 또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와주면 경쟁 구조가 아니라 기술 격차가 늘 수밖에 없는, 대표님과 저와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나는 4살. 제 동생이 4살이, 4살 차이가 나는데, 저는 대표님을 한 번도 저보다 어리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그 앞에 가면, 이렇게 수그러들고, 싸금해지고, 쪼그라들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되어져요. 그게 제 안에서 스스로가 나보다 어른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강아지를 키워보진 않았지만, 이게 강아지 개싸움이라고, 눈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강아지랑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강아지를 딱 봤을 때 강아지를 째려보고 절대 개보다 먼저 눈을 깜빡거리거나 눈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걸 어른 돼서 저희 언니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저는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흔적이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그거 자체를 몰랐어요. 그 기싸움이라는 것 자체를. 그 기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강아지들을 어떻게든 똑바로 쳐다봐요. 나중엔 그 강아지들이 일로 와서 꼬리 흔들면서 막 배 뒤집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처럼 제가 대표님 앞에 섰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저한테 도움 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배울 분이 있는 분, 그리고 어른이다라고 인정되는 분들에겐 저는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다 그러지 않을까요? 대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닌 이런 행동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얘는 왜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올리고, 얘는 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근데 또 말은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실적은 계속 난다고 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는 뭐지? 얘는 뭘까? 근데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얘랑 맞아? 막 이런 생각도 드실 건데요. 이런 속성을 보시라고요. 제가 교육했을 때 말 잘하는 사람, 좀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공을 시킬지 몰라도 남을 성공시키는 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대표님의 멘트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인정을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1000만원, 500, 700, 이렇게 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진짜 존경하고 해봤으나, 저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어느 선까지는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건 맥스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건 결국 혼자 해야 돼요. 그냥 다른 교육은. 힘든데 전화를 하려고 전화를 할 수 없어. 저 같은 성격상은, 또 못해요. 아무튼 그런 기질적인 부분인 거. 근데 대표님은 계속 푸시를 해주시고, 연락 안 하면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이런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100%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있을까는 싶어요. 그 세계적인 건 제가 몰라서.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절대 이런 교육은 없다. 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는 게 그 사람 스스로일 거예요. 이런 정체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